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성공한 인생의 조건, 성공한 인생의 열쇠라고 하면 뭘 떠올리시겠습니까? 기준은 다 다를 수 있겠죠. 뭐 돈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 뭐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 아니면 주변 지인 누군가를 떠올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인스타에서 보여지는 화려한 삶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제가 어떤 중학교 친구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넌 꿈이 뭐야? 그랬더니 성공하는 거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어떤 게 성공한 삶이야? 라고 물으니까 남들보다 더 일찍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는 거요 그러면서 벤츠 S클래스 타고 싶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목표가 확실해서 멋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공한 삶을 떠올릴 때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무언가를 이루는 삶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경쟁이라는 것을 해야만 합니다. 사실 삶이 다 경쟁이라는 말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취업도 경쟁, 연애도 경쟁, 결혼도 경쟁, 심지어 요즘은 입대하는 것도 경쟁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신청자가 많으니까. 네, 우리는 누군가를 이겨야만 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한국은 더 그렇죠. 제가 인생에서 겪은 첫 번째 커다란 경쟁은 입시였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죠. 수능을 치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는요, 수능을 참 못 봤습니다. 경쟁에서 졌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제 인생은 성공과 멀어진 인생일까요? 이 수능을 통해서, 입시를 통해서 우리 삶의 성공은 결정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문상훈이라는 분 아세요? 빠더너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핫한 유튜버입니다. 찐따미가 넘치는데 너무 귀엽고 재밌습니다. 볼수록 되게 빠져들거든요. 요즘 이 상훈 아리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도 구독 중이고요. 네, 이거 보이시나요? 네, 그 문상훈님께서 인스타에 올린 글입니다. 수능 하루 전에 올리셨던 것 같아요. 네, 입시를 치르는 사람에 대한 응원의 글이라고 할까요? 근데 뭐 열심히 하세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도 왠지 더 힘이 나는 감동적인 글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글 보니까요, 제 입시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진학을 희망하던 학교의 결과 발표가 나오던 날이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비 1번이 나왔어요. 네, 선명한 빨간 글씨로 딱 쓰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며칠 뒤에 2차 발표가 났습니다. 여전히 예비 1번. 네, 그리고 마지막 최종 발표일 전날이었거든요. 저는 일말의 희망은 걸었지만 왠지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밥 먹으러 가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랑 단둘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너무 신경 쓰지 마. 네, 남들이 들으면 예비 1번 빠져서 붙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 말씀이 혹시 대학에 떨어지더라도, 못 가더라도 너의 인생이 잘못된 건 아니다, 아빠는 너가 대학을 붙든 말든 응원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무 기죽지 마라 라는 의미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최종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희망했던 학교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은 학교에 합격을 해가지고 대학을 다니게 됐죠. 누군가는 아니 그래도 붙었네요, 자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대학에 붙었기 때문에 인생이 성공했다거나 떨어졌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남들과 경쟁해서 누군가보다 빠르거나 뒤처져 있는 것에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럼 무엇을 성공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군필자들이 제일 해서는 안 되는 군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책을 제일 열심히 읽었던 시기가 있어요. 바로 군대에서입니다. 근데 참 슬프게도요, 읽었던 책들이 거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뭐 제목도 표지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와닿았던 문구 정도만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신인상보다 대상을 노려라 였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신인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한대요. 남들보다 재능이 있거나 탁월한 배경이 있거나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른 나이에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평가하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가능성을 좁고 포기해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신인상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대상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신인상을 못 받았던 누군가가 결국엔 대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받지 못한 신인상에 집착해서 내 가능성을 놔버려야 하는가, 아니면 대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와닿았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성공의 열쇠 말이죠. 그건 속도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목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빠르지 않더라도 말이죠. 지금부터 제가 한 사람의 삶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배우를 꿈꾸던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연극영화과에 진학을 하고 싶었지만 떨어집니다. 재수를 하고요, 삼수를 하게 돼요. 계속 떨어지니까 군대 입대를 하죠. 전역해서도 여전히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도전합니다. 부모님도 뜯어 말리고 주위에서는 비웃었죠. 그렇게 몇 번을 도전해서 연극영화과 입학한 나이가 27살이었대요. 남들보다 7년이나 더 느리죠. 입학했다고 해서 꽃이 핀 것도 아닙니다. 무명배우로 생활하면서 연극 무대에만 간간히 서고 알바 병행하면서 힘겹게 살았대요. 그렇게 35살까지 무명배우로 살다가 소위 말해 인생 작품을 만나게 돼서 주목받는 조연배우로 발돋움, 점차 연기력을 인정받더니 천만배우가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배우 유해진 님입니다. 그는요, 자신이 배우를 꿈꾸던 당시 주위에서 그 외모로 어떻게 배우를 하냐 라면서 많은 비웃음과 놀림을 당했대요. 그러다가 남들보다 훨씬 늦은 나이에 대학에 진학하고 무명도 길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어요? 라는 질문에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에 3편이나 출연한 트리플 천만 배우,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배우로 불립니다. 그의 삶이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이죠. 우리 한울 부모님 성회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참 부모님의 삶도 이를 증명합니다. 1954년 5월 1일에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는 이름으로 한울 부모님 성회는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이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는 것을 목표이자 비전으로 삼으셨죠. 그러면서 1960년에 많은 제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을 펼칩니다.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당시에는 이제 한국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다 보니까 골목을 청소하거나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한글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계몽전도 활동이라는 걸 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열악하고 힘든 환경이었는지 모릅니다. 활동을 하시는 전도사분들은요, 하루 3끼는커녕 한 끼도 제대로 챙겨 먹기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한 40일 미숫가루에 의존해서 버티거나, 중고등학생들이 고생하는 선배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도시락을 방 앞에 놓고 가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밥을 먹으면서 배를 채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하루는 참 부모님께서 지방순회를 가셔가지고 활동하는 제자들을 보러 가셨대요. 대부분이 단칸방이었는데요. 실제로 참 어머님께서는 여기가 정말 교회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참 마음이 아프셨지만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건네셨다고 합니다. 이 비참한 모습은 지금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훗날에는 깃발을 드높여 만국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조금씩 활동을 펼치시면서 뜻을 알리시던 와중에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뜻을 전하고자 하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국내에도 변변한 교회 건물조차 없는데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아주 합리적인 의견이었죠. 그런데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한국보다 세계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 인류에게 뜻을 전하시는 것이 목표고 정하신 방향이었기 때문이죠. 그 과정도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당장 세계 각지로 선교사분들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책 한 권만 가지고 떠난 분들도 있었고요. 1년에 한두 번 전 세계 선교사들이 모여서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특히나 당시 공산권 국가로 선교를 가신 분들은 지하에서 생명을 걸고 활동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1973년도에는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활동을 하시던 선교사분들 또 신도 30여 명이 한꺼번에 경찰에 체포가 되어서 연행되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순교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위험하고 열악하더라도 확고한 목표랑 방향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때 당시의 활동, 작전을 나비의 꿈, 나비작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그 활동을 만나볼 수 있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돌아올 수 없다. 임진은 동유럽, 여러분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갈 사람! 하늘의 성명이라 부르리라. 하늘의 엑스탄스라 불러주오. 비록 지금 작은 배로레일지라도 머무는 날 훨훨 나는 나비의 꿈, 그 꿈 간직하리라. 우리는 이것을 나비 작전이라 칭한다. 미션 버터플라이! 미션 버터플라이! 미션 버터플라이! 하늘색 하늘과 약속 변치 않으리니 우리의 합성 숨줄게 우리라. 시냈다 얼어붙은 공포 총칼로 여전히 만들 때까지 하늘의 정령 하늘의 레지스나 감세. 네, 참부모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초창기 통일교회 식구들은 몰리고 쫓기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선교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볐다. 고통과 위험 속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학교를 세우고 직업 교육을 시키고 황야를 개척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일에 뛰어들었다. 오늘날 190개가 넘는 나라에 통일교회가 있고 식구들이 있는 것은 모두 선교사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나요? 월드 서밋 2022라는 행사의 모습입니다. 캄보디아의 수상, 대통령이죠. 훈센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학자 총재님 참 어머님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인류 평화를 위한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을 논하는 이 자리에는요, 미국의 부통령, 국방부 장관, 또 각국의 국회의원이나 전현직 수상, 대통령들, 또 수백만의 신도를 거느린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그 목표랑 비전에 동참하면서 함께 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보냈죠. 오늘날 하늘부모님 성회는 이렇게나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학자 총재님 참 어머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온 인류에게 뜻을 알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 네, 그 목표와 비전이 원동력이 되어서 참 어머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늘 부모님 성회를 움직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느리게 더디게 가고 있다고 해서 그만두시지 않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목표랑 비전의 방향성이 맞는 한 느린 건 그리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1960년대 선교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그 심정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참 부모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남들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이 성공을 거두는 것? 전 속도가 아닌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27살에 대학도 졸업 못한, 확고하게 자리도 잡지 못한 나의 삶, 실패인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하늘 부모님의 소원,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 평생 동안 노력해오신 그 비전에 동참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세운 그 방향이, 그 성공의 방향이 어긋나지 않는 한 제 삶은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주 느릴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한번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가요? 남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뒤처지지 않았는가 이런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죠. 만약 내가 정한 방향이 있다면, 그리고 빠르지 않더라도 그 방향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면 성공의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는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장면 혹시 아시나요? 스포츠 만화 슬램덩크의 명장면, 명대사입니다. 네, 패배를 눈앞에 두고 있는 등장인물 캐릭터 정대만에게 감독님이 건네는 대사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시합은 끝이야. 저는 이 말을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합을 끝내지 않으려면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또 이 말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합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도 되죠. 오늘 하루 내가 달리지 못했다, 걷지도 못했다,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도 말이죠. 방향을 잡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성공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니까요. 내가 직접 정한 목표를 향해서 천천히 나아가는 오늘 하루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입시 수능 치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